천안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인 우창코넥타. 현대와 기아자동차에 들어가는 에어백 연결장치 등을 만들어 모기업인 모베이스전자에 납품하는 2차 하청업체입니다. 한창 기계를 가동해야 할 대낮이지만 공장 안은 캄캄합니다. 지난달 22일 파산이 선고되면서 당일까지 출근하던 80명 넘는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해고됐습니다. 사전에 통보나 예고도 없던 거라 지금 말로 하기에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첫째가 이제 신학기를 들어가는데 초등학교. 노동자들은 경영 악화가 아니라 모베이스전자가 공장을 정리하기 위해 파산을 계획했다고 주장합니다. 모베이스전자는 파산 2달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폐업 관련 법적 자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작 당시 우창코넥타에서는 잔업이 이어지며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공급이 끊길 상황에 대비해 모베이스전자가 미리 재고를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량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저희를 이렇게 갑자기 해고를 시키려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했던 게 아닌가. 또 잔업이 활발하던 지난해 말 모베이스전자는 부품을 찍어내는 핵심 설비인 금형 등을 우창코넥타 노동자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미리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제 옆으로 보이는 이 기계들 서류상으로는 이미 모기업에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 기계마저 빼앗길 수 없다며 반출 시도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파산의 명분이 된 160억 원대 채무 역시 모베이스전자의 계획이라는 의혹도 나옵니다. 130%였던 우창코넥타의 부채 비율은 모베이스전자가 인수한 후 불과 3년 만에 5,600%까지 치솟았습니다. 우창코넥타 자산에는 100억 원 넘는 근저당이 잡혀 있어 노동자들은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편 모베이스전자 측은 현재까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연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세종호텔. 경찰관 여럿이 남성 한 명을 강제로 끌어냅니다. 바로 옆 계단에서도 경찰들이 한 남성의 팔과 다리를 부여잡고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행된 이들은 농성을 이어오던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등 12명. 2021년 말 세종호텔에서 정리해고된 뒤 복직을 요구하며 싸워왔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호텔 앞 10m 높이 구조물에서 336일 동안 고공농성도 벌였습니다. 호텔 측은 앞서 이들을 해고하면서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 3층 연회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해고된 이들은 주로 3층 연회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연회장이 다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호텔 1층 외주업체가 연회장에서 각종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연회장 운영을 재개하면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복직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3층 연회장은 제가 해고되기 전 일했던 일터입니다. 노적하기를 목적으로 해고한 장소입니다. 경찰은 연회장을 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수차례 퇴거 명령에 불응해 체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왜 자신에게만 가혹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호텔 측은 해고 1년 만인 2023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음에도 최소한 순차적 복직이라도 해달라는 노조 요구에 4년간 귀를 닫고 있습니다. 복직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응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급기야 호텔 측은 체포가 이뤄진 오늘 로비에 있던 농성장마저 철거해버렸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탕을 나눠 먹는 이들. 한국GM 하청업체로 자동차 부품 포장 등을 맡았던 우진물류 해고 노동자들입니다. 올 들어 매일 꼭두 새벽 나와 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이렇게 음식을 나눕니다.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게 이거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진짜 너무 열심히 억울하다고. 회사에 나붙은 해고 통지서, 도급 종료, 전 직원 해고라고 적힌 종이 한 장에 직원 120명은 하루아침에 내쫓겼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녀가 해고 통지를 먼저 받아본 직원도 있습니다. 집으로 보낸 거예요. 딱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와이프가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도 힘들 거는 거 알고 있으니까. 1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똑같은 급여. 연차 사용 제한에 관행적 잔업까지. 오랜 기간 이어진 노동권 침해에 지난해 7월 이들은 노조를 만들었습니다.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한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했던 시기. 노조 설립방에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소득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노조 설립하고 지금 더 주고 갔으니까 안 줘. 절대 안 주겠거든. 한국GM도 진짜 사장을 자처하며 이례적으로 하청노조와 마주했습니다. 옛날에 막 이렇게 노동자 생기면 업체를 바꿔가지고 막 선별 고용 승계하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진짜 사장 나와라, GM 나와라 해서 나왔잖아요. 하지만 한국GM은 전원 해고에 이어 하청업체마저 갈아치웠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고용 승계 역시 노조 결성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노조 조직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를 감안한 듯 한국GM은 고용 승계를 하지 않기로 한 건 새 하청업체의 독립적 경영 판단이라고 발을 뺐습니다. 노조법 23조 자체가 거의 이제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영역일치 변경을 통한 해고, 집단 해고를 좀 막는 시급한 조치를. 회사 측의 온갖 꼼수가 난무하는 찢어진 노란 봉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